그날 식탁 위엔 식은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밥상엔 세 여자의 울음이 식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는 걸요.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나, 세 사람의 밥상엔 늘 같은 반찬이 올랐습니다. 미움, 오해,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마음이 머무는 곳, 여기는 밤안개사요.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저녁이면 어김없이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집의 일과는 재봉틀 소리처럼 정해진 리듬이 있었지만 이 싸움의 소리만큼은 마치 바늘이 한 곳만 도는 낡은 레코드처럼 매일 같은 부분을 맴돌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따뜻한 밥김이 남아 있었지만 엄마와 할머니의 목소리가 엇갈릴 때면 그 온기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양은 냄비에 물이 끓듯 두 분의 감정은 빠르게 끓어올랐습니다. 너는 왜 늘 말끝이 그 모양이니? 아, 엄마는 왜 그렇게 나를 못마땅해? 그 소리는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덧없는 세월의 풍파를 견디느라 서로가 서로에게 낸 상처였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저 사소한 다툼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건 서로의 마음이 닿지 못한 채 흘러나오는 외로움과 한이 부딪히는 소리였다는 것을요. 저는 늘 그 틈새에 앉아 있었습니다. 숟가락질도 멈춘 채 아무 말도 못하고 따뜻해야 할 아랫목처럼 정이 넘쳐야 할 이 공간이 저에게는 가장 숨막히는 차가운 윗목이었습니다. 누가 제게 묻는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덜 아픕니다. 그 말이 목 끝까지 올라오지만 저는 찬밥 신세처럼 소외된 채 끝내 내뱉지 못했습니다. 엄마 손과 아빠 등에 기대어 살았던 두 분도 각자의 삶 속에서 너무 오래 외로우셨으니까요. 그 가슴에 묻은 외로움과 아픔이 말이 되어 서로에게 상처를 낸 것입니다. 오늘도 밥상 위 반찬은 식은 밥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우리 집 공기는 여전히 연탄불처럼 뜨겁습니다. 이 싸움은 누가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옹기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두 분의 고집과 세월이 쌓인 두 마음이 다른 언어로 울고 있을 뿐입니다. 저 고장난 레코드는 언제쯤 멈출 수 있을까요? 살다 보면 참 이상하지요? 남의 일 같던 이야기가 어느새 내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당신의 마음속에도 오래된 기억 하나쯤 있지 않을까요?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의 손끝으로 작은 온기를 전해주세요. 그 한 번의 눌림이 또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됩니다. 저는 가끔 마음속에 작은 법정을 엽니다. 판사도 증인도 피고도 모두 저 자신입니다. 재봉틀 소리처럼 끊임없이 되뇌는 질문은 늘 같습니다. 오늘 이 싸움은 누가 잘못한 걸까?
양은 냄비가 빨리 끓어오르듯 엄마는 늘 참으려 하지만 그 한 맺힌 참음이 오래 쌓이면 폭발이 됩니다. 할머니는 말이 거칠고 투박하지만 그 속에는 찬 우물물처럼 차가운 세월 속에서 삭혀온 오래된 서운함과 외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사이자 증인으로서 두 사람을 동시에 변호하고 동시에 비난합니다. 주판으로 서로의 잘못을 정확히 계산하려는 두 분의 모습에서 덧없는 세월 속에 갇힌 희생만 보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는지 계산하려 할수록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재판은 사랑하는 사람 둘을 판단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을 지켜보는 저는 늘 찬밥 신세처럼 소외된 기분이었습니다. 오지랖을 부려 싸움을 말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두 분의 견고한 장독대처럼 굳어버린 아집을 깨트릴 힘은 저에게 없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가족 안의 정의는 옳고 그름을 나누는 냉정한 판결보다 서로를 향해 따뜻하게 참아주는 마음에 가깝다는 것을요. 엄마 손에 투박한 온기처럼 때로는 옳은 말보다 측은지심을 담은 따뜻한 침묵이 더 큰 사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 고장난 레코드가 멈추지 않는 한 저는 이 재판을 끝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재판을 통해 제가 배운 단 하나의 진실은 저는 더 이상 저 자신을 비난하며 이 싸움의 희생자가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가 미웠습니다. 덧없는 세월을 함께 보낸 엄마에게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니까요. 이성적으로는 할머니의 잘못이라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따뜻해야 할 아랫목 대신 찬 우물물처럼 차가운 부엌 의자에 앉아 허리를 매만지며 한숨 쉬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면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 거친 말 속에는 시집살이와 세월의 풍파 속에서 삭힌 외로움이 숨어 있음을 아는 까닭입니다. 마음속으로 미움 버튼을 눌렀는데 어느새 고장난 리모컨처럼 짠함으로 바뀝니다. 짜증을 느꼈는데 다음 순간엔 정이 무섭다는 말처럼 애처로운 걱정이 됩니다. 이 감정은 마치 오래된 레코드판처럼 제멋대로 미움과 연민 사이를 오가며 춤을 춥니다. 할머니의 거친 말 속에는 평생의 외로움이 숨어 있고 엄마의 날선 말 속엔 자식 농사를 짓느라 참고 살아온 고단한 세월이 묻어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숨겨진 한과 사연을 압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쪽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미움 속에 측은지심이 있고 그 끈끈한 가족의 정 속에 미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족을 묶어온 애증의 굴레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혼란스러운 감정을 고장이라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를 지키는 최후의 방어 기제이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마음의 리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기이한 감정을 통해 두 분의 고통을 제가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이 싸움의 화살이
엄마와 할머니에게만 향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고무신처럼 닳고 다른 감정 속에서 어느새 그 화살이 정이 무서운 나 자신을 겨누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니? 왜 그냥 보고만 있어? 네가 막아야지. 그 말은 엄마의 목소리도 할머니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찬밥 신세처럼 외롭게 서 있는 제 안의 꾸중이었습니다. 저는 자식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한 것처럼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농사를 실패했다며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싸움을 화해시키지 못한 무력함이 참을 수 없는 수치심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더 현명했더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졌더라면 이 집은 평화로웠을까? 흑벽처럼 모든 소리가 새어나오던 단칸방 시절보다 더 끔찍한 것은 가족 간의 정서적 고립이었습니다. 저는 이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고통은 내 책임이라는 짐을 무의식적으로 짊어졌습니다. 엄마가 울면 내가 미안하고 할머니가 아프면 내가 죄인 같았습니다. 그런 날엔 거울 속의 제가 낯설어집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다다른 두 분의 고통을 보며 저는 물지개를 지듯 그들의 짐까지 모두 짊어지려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건 책임감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착한 착각일지도 몰라. 도와줄 수 없는 일 앞에서도 측은지심이 강한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는 법이니까요. 이제는 압니다. 가족의 감정은 양은 냄비에 끓는 물처럼 뜨거워도 한 사람이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저 자신을 비난하는 화를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덧없는 세월 속에 갇힌 두 분의 싸움을 끝내지 못한 것이 저의 죄는 아닙니다. 장독대처럼 굳은 두 분의 고집을 제가 대신 꺾을 수는 없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았습니다. 마지막 막차 버스표처럼 이 관계를 끊을 기회를 찾기보다 이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는 착각을 놓아버렸습니다. 제가 무너지지 않고 가슴에 묻은 슬픔을 삭히는 것, 그것이 이 고장난 레코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첫 번째 방어 기제입니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제가 이 지옥 같은 가문의 저주 속에서 찾은 유일한 심리적 해방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얼마 전 또 싸움이 났습니다. 그날따라 목소리가 유난히 커서 온 집안이 양은 냄비가 끓어 넘치듯 뜨거웠습니다. 저는 찬 우물물처럼 차갑게 식은 심장으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리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안에 착한 잠금장치가 작동한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 순간의 침묵이 오히려 저에게는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시집살이와 자식 농사의 짐을 내려놓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건 내 싸움이 아니야. 두 분의 덧없는 세월이 풀어야 할 해묵은 매듭이야. 그렇게 생각하니 숨이 편해졌습니다. 손때 묻은 가족의 역사를
제가 혼자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비로소 찬밥 신세였던 제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지랖을 부려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착각을 내려놓고 나니 죄책감의 무게도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저는 고장난 리모컨처럼 미움과 연민 사이를 오가면서 두 사람을 모두 지키려 했지만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하고 저 자신만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제는 다짐합니다.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저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난하지 않으려는 마음, 측은지심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 그게 바로 외부의 독수로부터 저를 보호하는 제 마음의 착한 잠금 장치입니다. 비난이 목 끝까지 올라오려 할 때 그 문이 닫히는 기이한 경험을 합니다. 그 문이 닫히는 이유는 아직도 엄마 손의 온기처럼 가족 간의 끈끈한 정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움 속에 사랑이 있고 사랑 속에 미움이 있다는 진리를 이 혼란 속에서 배웁니다. 이 잠금장치는 저에게 분노를 끊을 용기를 줍니다. 저는 더 이상 가문의 저주를 대물림하는 찬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침묵이야말로 비난을 멈추고 사랑을 선택하는 저의 최후의 방어 기제입니다. 싸움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가끔은 잠잠하다가도 연탄불에 불씨가 붙듯 작은 말 한마디에 다시 타오릅니다. 이제 저는 찬밥 신세처럼 소외되지만 예전처럼 놀라거나 오지랖을 부리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은 담담히 흙벽 뒤에서 지켜봅니다. 이 싸움은 언제쯤 멈출 수 있을까? 답은 없습니다. 덧없는 세월이 흐르며 모양만 조금 바뀔 뿐입니다. 마치 시집살이 시절의 앙금이 장독대 깊은 곳에 김치톡처럼 묻혀 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시큼해지는 것 같습니다. 보릿고개를 견디던 강인함은 옹기처럼 단단한 고집이 되어 두 분의 마음을 굳게 닫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숙제 하나쯤은 안고 인생의 황혼을 맞이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그 숙제는 바로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그 측은지심을 담은 한마디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엄마는 평생 자식 농사에 바친 자존심 때문에, 할머니는 체면과 권위 때문에 끝내 그 말을 먼저 꺼내지 못합니다. 그 침묵은 그분들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세월의 풍파 속에서 얻어낸 고독한 무기입니다. 저는 고장난 레코드의 반복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그 미안함이 두 분의 마음속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그저 말로 옮겨지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평생을 쌓아온 한과 정이 한꺼번에 무너질까봐 두려워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풀리지 않는 숙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분의 침묵 속에서 숨겨진 사랑과 외로움을 발견하고 이 가문의 저주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이 고단한 싸움이 멈추지 않을지라도 저는 더 이상 저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두 분의 침묵 속에서 숨겨진 사랑을 찾는 것이 제가 가슴에 묻은 평화를 위한 조용한 다짐입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숙제 하나쯤은 안고 살아가죠.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그 따뜻한 손끝으로 작은 위로 하나 남겨주세요. 당신의 공감이 또 다른 누군가의 숨이 됩니다. 이제 저는 가장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착한 방관자로 남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싸움에서 도망치거나 가족을 외면하는 비겁한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용기이자 이 덧없는 세월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애정의 방식입니다. 싸움이 일어나도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대청마루나 아랫목처럼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강력한 경계선을 세웠습니다. 이 안은 평화의 구역입니다. 그 경계 안에서는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장독대처럼 굳은 고집을 꺾지 못하는 엄마도, 하늘 삭히느라 말이 거칠어진 할머니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무력하다며 저 자신을 꾸짖는 목소리도 이 평화의 구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착한 잠금장치를 걸어 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두 분의 짐을 짊어지려 했습니다. 물지개를 지듯 두 분의 모든 감정적 무게를 홀로 짊어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가족의 감정은 한 사람이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모든 것을 제 손으로 고치려는 오지랖이야말로 저를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독소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때로는 멈추는 용기보다 지켜보는 용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요. 제가 무너지지 않고 이 가문의 저주 속에서 고무신처럼 닳아 없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두 분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정을 잃지 않는 또 하나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전쟁터의 조용한 중립국으로 남겠습니다. 찬밥 신세처럼 외롭더라도 제가 평화를 지키는 마지막 요새입니다. 화해가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고장난 레코드의 비극은 다음 세대에게 대물림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식은 밥상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다짐입니다. 이 싸움의 진짜 슬픔은 이 고장난 레코드가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문의 저주처럼 제가 겪은 이 고통을 제 아이에게 대물림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혹시 저도 모르게 엄마처럼 할머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을까. 찬밥처럼 외롭게 서 있던 저의 무력감이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염되지는 않을까. 그 두려움이 저를 가장 오랫동안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단호하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고장난 레코드를 내 아이에게 절대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이 선언은 제가 이 덧없는 세월 속에서 찾은 가장 중요한 인생의 숙제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 고단한 싸움의 마지막 희생자는 저로 끝내겠다는 가장 절실한 다짐입니다. 세월의 풍파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양은 냄비처럼 분노가 끓어오르려 할 때 저는 착한 잠금장치를 작동시켜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말을 멈추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주판처럼 서로의 잘못을 계산하려 들던 습관을 버리고 침묵의 용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멈춤이야말로
고장난 레코드를 멈추는 유일한 버튼입니다. 손때 묻은 이 집에서 두 분의 정이 비록 다툼의 형태로 이어져 왔을지라도 저는 이제 미움의 언어가 아닌 측은지심을 담은 사랑의 언어를 선택할 것입니다. 언젠가 엄마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웃으며 떠올릴 날이 반드시 오겠지요. 인생의 황혼 무렵 그날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 우리 모두 서툴렀습니다. 덧없는 세월 속에 서로 상처만 주고받았지만 그 모든 혼란 속에도 끈끈한 사랑과 간절한 외침은 있었습니다. 식탁 위 식은 밥처럼 차가웠던 현실 속에서도 이제 제 마음은 아랫목처럼 따뜻합니다. 저는 고장난 레코드를 멈추고 대신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잔잔한 노래 같은 평화를 제 마음속에 틀었습니다. 저의 평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평화야말로 제가 이 가문의 저주를 끝낸 대물림의 종지부입니다. 이 사연처럼 당신도 혼자서 감당해온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잠시 당신의 고장난 레코드를 멈추고 다른 이들의 위로에 마음을 기대어 보세요.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마음이 머무는 곳 밤한개 사연이었습니다.